해독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내 몸에서 독소를 빼내는 작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독소를 빼내야 한다라고 하면 독소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독소를 인지한 다음에는 내 몸에 어떤 독소가 많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거를 해석을 해왔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해독기관의 특징들을 공부를 하면서 해독기관은 무슨 일을 하냐면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해독기관에서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고객한테 이해를 시킬 때 이 미토콘드리아가 각 세포에 500개에서 2000개씩 들어있다. 자, 500개에서 2000개씩 들어있다라는 이 분자교정학회 논문 자료에 의하면 결론은 우리 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어떤 식으로 기능을 업시켜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체내에서 에너지 대사를 하기 위해서 포도당이라는 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가 이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이 기능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에너지 생성을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코큐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 부족으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니까 해독 기관을 담당하는 간하고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폐하고 대장하고 피부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배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해독의 큰 틀에서 보면 이 하나하나를 독소를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독소가 내 몸에서 해독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는지, 그 다음에 해독의 핵심인 코큐텐이 어떻게 내 몸에서 작용을 하는지를 인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은 뭐냐면 1강에서는 거의 정의 위주로 배웠고 독소가 뭔지 배웠고 그 다음에 인지하면서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론은 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독소라는 거죠. 자, 인체 독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독소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 독소는 뭐냐면 이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조절되지 않으신 분. 조절되지 않으신 분. 자, 이분들이 이 마음의 독소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몸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는다는 말을 조금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이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비율이 이 85대 15인데 이 중에 50%를 이렇게 중간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중간균의 밸런스가 이 유해균으로 달라붙게 되면 35대 65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체 독소가 우리 몸에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독소가 이제 가득 차기 시작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냐면 장의 밸런스가 무너져요. 위, 소장, 대장의 이 먼저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죠. 균형이 무너진다. 자, 이 균형이 무너지면 어떤 역할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소화, 흡수, 배설의 문제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체 독소하고 마음의 독소가 가장 큰 문제는 뭘 가져오냐면 이 소화, 흡수, 배설이 안 된다는 거죠. 근심 걱정이 많은 분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은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마누라하고 대판 싸우십시오. 밥이 잘 안 넘어갑니다. 예. 술이 술술 넘어가고 밥은 잘 안 넘어가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소화, 흡수, 배설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독소예요.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은 절대 소화, 흡수, 배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 독소가 늘어나면 이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비율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가 땡기냐면 짜고 맵고 달고 이런 것들이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독소가 더 많이 지배를 하는 거야. 인체 독소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항상성에 호메오스타시스라는 이 항상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만 마음의 독소는요 거의 해결이 잘 안 돼요.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는가를 봤더니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포큐텐 뭐 이런 영양소 부족이라는 게 또 대두가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이론에서. 자,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신 분들을 보니까 뭘 많이 써보려냐면 소화 효소를 많이 썼다는 거죠. 소화 효소를 많이 쓰신 분의 특징을 보니까 이 저작의 문제가 왔다는 거죠. 잘 안 씹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한 두세 번 씹고 넘긴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 침샘에 있는 호르몬 중에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파로틴. 이게 뭐냐면 항노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안 씹게 되고 저작의 문제가 와서 이 항노화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급격히 노화가 진행이 되고 사람이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잘 씹는 사람은 건강한 거고 안 씹는 사람은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마음의 독소가 많은 사람은 안 씹게 되고 이해되셨죠? 이게 서로가 상관관계가 있다.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특징. 이 소화 효소는 태어날 때는 가지고 태어나요. 그 다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보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효소의 특징이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 효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충분히 가지고 태어나지만 결론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화 효소를 이 파워 칵테일에 뭘 넣어놨냐면 첫 번째 단백질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아니 죄송합니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우유당, 젖당 뭐 이런 거를 분해, 락타제, 그 다음에 식물 섬유소를 분해하는 셀룰라제.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아리아 프락셀 마누라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5가지 요소가 이제 들어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장의 이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 몸에는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증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장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자꾸 짜고 맵고 달고 막 이런 걸 당기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좋은 유익균들을 늘려주기 위해서 파워 칵테일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는데 이게 락토바실러스 뉴테리라는 균하고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라는 이 균들을 통해서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균들의 먹이가 되는 뭐가 들어있냐면 식이섬유가 약 10가지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자,
식이섬유가 본산 잘해보면 8가지 있고 또 그 뒤에 뭐 10가지 또 넓게 해석하면 12가지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10가지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식이섬유는 무엇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장 환경이 좋아지려면은 이 소화를 잘 시키는 효소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 효소가 우리가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효소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췌장의 환경을 악화를 안정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췌장을 보면 췌장이 많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이 췌장이 뭐냐 위아래에서 이렇게 노각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대부분 이거를 뭐냐면 초음파나 CT를 찍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좀 부어 있어요. 이렇게 겉에가 이런 식으로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췌장염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 관리가 안 되면 이제 바로 뭘로 넘어가냐면 췌장 암의 초기 증상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소화효소, 유산균,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날마다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파워칵테일을 충분히 한 포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게 부족하신 분들은 아침에 한 포 드시고 점심 때도 한 포 드시고 그래 저녁에도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저녁에도 한 번 더 드세요. 그럼 굉장히 잘 흡수가 됩니다. 이게 매일 그렇게 드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안 될 때는 그렇게 먹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비타민 B군이죠. 자, 비타민 B군에는 B1이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주고 B2가 지방 대사, B6가 단백질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비타민 B3, 뭐 B5, 뭐 이런 것들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고 활성화시켜주는 물질들이죠. B7까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비타민 B군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먹어주시는 게 도움을 주는데 비타민 B군은 점심 때 한번 액티바이드를 더 먹어주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메커니즘의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흡수의 메커니즘의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 흡수 메커니즘을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흡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리셉터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분들이에요. 자, 리셉터의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 구조식의 문제가 온 거죠. 자, 이 뭐냐면 위소장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여기서 이게 잘 이게 쪼개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쪼개지려면 위산이 잘 분비가 돼야 돼요. 근데 위산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보니까 위산이 수소하고 염소가 합쳐지면 염산이라는 이런 화합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염소는 우리가 주로 소금, NaCl, 염화 나트륨이 뭐냐면 소금이 충분히 공급되어야지만이 염산이 만들어져서 위산이 이제 잘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저염식에 노출되어지신 분은 소화불량이 시달리게 됩니다. 1차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뭐가 일어나냐면 대부분이 잘 안 씹는 것도 문제이지만 극단적인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소화불량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화불량으로 가신 분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아까 말한 마음의 독소예요.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신 분들은 위산 분비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어떤 음식에 또 내가 너무 극단적인 저염식 이런 것 때문에 이 알갱이들이 분해가 안 되니까 위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위가 늘어나면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여기 잘 봐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에 대장을 이렇게 눌러버려요. 눌러버리면 무슨 문제가 돼요? 이게 연동운동이 느려지기 시작해요. 연동운동이 느려져서 뭘로 간다는 거예요?
변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가 또 지속되신 분은 이제 여기 이렇게 이런 그 굽어지는 부분을 망곡부위라는데 이런데 뭐가 많이 생기냐? 개실이 많이 생겨요. 개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변비, 개실이 생기면 이제 변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숙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런 데서 뽀글뽀글 독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간 문맥을 타고 어디로 가요? 전부 간으로 가죠. 그럼 이제 간의 해독 기능이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서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비율이 안 맞아서 장내 가스가 증가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장내 가스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가스들이 간 문맥을 타고 전부 다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간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자, 이 독소가 간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시면 뭐하고 관련이 있냐? 자, 간의 주된 기능은 뭐냐면 해독기관이에요. 그래서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피가 탁해지고 걸쭉해집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일으키기 때문에 이 뭐냐면 인체 독소를 인지를 할 때 뭐냐면 외부적인 독소뿐만 아니라 마음의 독소가 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상관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독소가 많으신 분일수록 소화, 그 다음 뭐가 안 될까요? 흡수가 안 되고 배설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흡수가 왜 안 되냐면 이 담낭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담즙을 간에서 이 뭐냐면 LDL 콜레스테롤 남는 찌꺼기를 여기다가 담즙산을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입구가 이렇게 좁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잘 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간 정맥을 통해서 다시 빠져나가 버려요. 빌리루빈 독소도 빠져나가고요. 몸의 입찌꺼기도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피가 어디요? 점점 탁해지고 걸쭉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메커니즘으로 보면 담즙산이 주 역할이 뭐냐면 리파제랑 지방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지용성 영양소를 이렇게 감싸주는 마이셀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마이셀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거죠. 왜? 여기서 이 담즙산을 충분히 못 만들고 또 배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이제 이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결석이 또 생겨서 뭐냐면 이 담낭에 돌이 많으신 분들이 감석들이 많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독소의 종류가 꼭 외부적인 독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독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은 외부의 독소가 아니라 마음의 독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독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소화, 흡수, 배설이 안 돼요. 소화는 효소 분비가 줄어든 거고, 자, 흡수는 마이셀 형성이 올라간 거에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위하수가 차니까 뭘 눌러버린 거예요? 대장을 눌러버린 거죠. 대장을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출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연동동이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변비, 숙변, 장내 가스 증가로 인해서 이 점점 배설이 느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소가 문맥을 타고 간으로 이동하면서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피가 탁해지고 걸쭉해지면서 결론은 무슨 질환이 오냐면 혈관 질환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 큰 틀에서 보면 외부 독소하고 마음의 독소가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 건데 이 파괴시키는 것의 가장 핵심이 첫 번째가 뭐냐면 소화, 흡수, 배설 장애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위, 소장, 대장, 간이 망가지면서 결국 마지막에 모든 피를 걸러주는 신장 기능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제 신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신장은 피를 하루에 얼마 정도 흐르냐면 보통
20ml 정도를 1분에 이렇게 걸릅니다. 그런데 피가 점점 안 돌고 근데 이게 혈관이 막히면 혈관이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신장으로 들어가는 세동맥, 적은 세자를 써서 이 세동맥이 점점 막히면 뭐가 되냐면 이제 고혈압으로 가요. 그래서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고혈압이 증가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막혀서 점점 피가 안 돌기 시작을 하면 뭐냐면 요독증이나 그래서 몸이 자꾸 이제 부종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부종이 생겨난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손발이 자주 부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소변을 보시면 커피색 소변, 커피색 소변이 많아요. 그 다음에 혀를 보시면요, 혀가 이 뭐냐면 혓바닥에가 이 뭐라 그러죠, 완전히 백태가 그냥 꽉 차 있어요. 사람들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장이 간하고 신장이 안 좋아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맑은색 노란 소변을 봤다. 이 사람은 몸에 비타민 B2가 충분히 이용되고 있고 이 뭐냐면 신경과 근육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타민 B2가 무조건 베리베리병이라 해서 각기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몸에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소화 흡수 배설이 계속 문제가 생겨서 결론은 어디 혈관이 막히냐면 신장에 있는 사구체 혈관들이 막혀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하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틀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문제가 생겨요. 피부가 점점 이 검버섯이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뭐가 막 많이 나기 시작을 하면 간하고 신장의 독소를 의심해봐야 돼요. 해독기관이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피가 탁해지면서 걸쭉해지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대부분 뭐 이렇게 심천사열이나 뭐 저변요법 공부하신 분들은 이 어혈의 정체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피찌꺼기들이 혈관벽에 이렇게 우물우물 이렇게 달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달라붙는 어혈의 정체를 지금 이제 많이 공개가 된 게 이제 호모 시스템이죠, 호모.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이제 메치오닌 독소가 아니 영양소가 이 메피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잖아요. 요게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중간 대사물질 호모 시스템이 생겨나고 요게 이제 비타민 B6에 의해서 시스테인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지게 되고 요게 이제 또 중간에 B9하고 B12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매치오를 환원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점점 증가하면 피가 걸쭉해지면서 이게 이제 뭘 일으키는 건 혈전을 만들어 가지고 동맥경화를 점점 일으켜가는 원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간에서 뭐냐면 호모 시스테인이 농도가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를 시스테인하고 메치온으로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이때의 역할이 비타민 B군이라는 거죠. 비타민 B6, B9, B12. 최근 논문에는 B2도 이 뭐냐면 이 같이 있어야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타민 B군의 역할을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몸은 이 전반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아미노산, 포큐텐, 필수지방산 이런 것들이 골고루 몸에 적용되지 않으면은 뭐가 망가지냐면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기관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외부 독소하고 마음의 독소가 소화, 흡수, 배설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봐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의 한 가지가 뭐가 생기냐면 이 소하우스 배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각 기관들, 이거를 책임지고 있는 각 기관들의 뭐냐면 자, 이 기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큰 틀에서 보면 콜라겐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콜라겐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해본 이 건축물을 만들 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넣고 이 사이사이에다 뭘 집어넣냐면 철근들을 집어넣습니다. 철근들. 자,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있는 건물은 튼튼하지만 건물 안에 이 외벽을 쌓을 때 여기다가 철근이 없이 벽돌로만 쌓게 되고 콘크리트 만들면은 어떤 게 더 튼튼할까요? A, B. B가 더 튼튼하겠죠.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은 결론은 몸 전체의 모든 기능을 구조물을 유지시켜주는 건 뭐냐면 바로 콜라겐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침에 도시락을 쌀 때 나무 도시락이 좋을까요? 이 노쇠 스테인리스 도시락이 좋을까요? 스테인리스가 좋겠죠, 아무래도. 네. 자,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 구조물을 안정화시켜주는 거는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콜라겐이 책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콜라겐이 이해가 안 되면 각 기관이 위, 소장, 대장, 간장, 신장, 췌장 모든 우리 몸의 장기 기관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철근 콘크리트가 없는 이런 벽돌 구조로 바뀌어버린다고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죠. 노쇠 도시락이 아니라 나무 도시락으로 바뀌어버리고 몸이. 그래서 몸이 점점 부실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콜라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각 기관, 특히 해독기관에서 간하고 신장, 폐, 대장, 피부가 이 기관이 약해지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콜라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독소만 빼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높여주는 코큐텐,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지지를 도와주는 콜라겐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자, 다행히 독일에서는 뭐냐면 뷰티 콜라겐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지대를 형성해 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또 살펴볼게요. 콜라겐이 만약에 간에서 부족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가장 발생할까요? 콜라겐이 간에서 부족하면. 간에 무슨 기능이 가장 문제가 생겨요? 해독 기능. 해독 기능이 가장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콜라겐에서 뭐냐면 뭐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되냐면 저쪽에 보면 소화기라는 게 있어요. 소화기하고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 그 해독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콜라겐 항목에 보면 소화기하고 해독 기능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기능을 보셔가지고 왼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간의 에너지 대사를 높여줄 수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드시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큐텐하고 콜라겐, 오메가3 이런 거를 먹어주면서 에너지 대사를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콜라겐을 이해를 시킬 때 이 콜라겐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는 게 가장 좋냐. 콜라겐이 몇 세 이후로 생산 능력이 떨어지냐면 이거는요 50세 이후. 근데 이성규 소장님이 그 주신 책 그 의사의 거짓말 42가지 이시 히카루 박사가
이 콜라겐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완전히 콜라겐은 박사인데 이분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콜라겐이 부족해서 가장 큰 문제가 일으킨 게 연골이에요. 자, 여러분 연골 안에는 당 단백질을 뭐라 그래요? 프로테오글리칸 이렇게 부르죠. 프로테오 앞에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 뭐냐 프로틴 단백질이라는 뜻이고 글리칸이 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오글리칸 그러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글루코사민, 히알루론산. 그 글루코사민이요, 글루사코민. 글루코사민, 뭐 히알루론산 또 하나 뭐 있죠?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외막을 감싸고 있는 거를 콜라겐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이제 간에서 단백질과 비타민 C를 가지고 충분히 합성을 하는데 이 합성 능력이 나이가 되면 떨어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섭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연골은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무릎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이 연골이 닳아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틈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막에 틈새가 없는 사람들을 고품질의 콜라겐을 먹었더니 이렇게 다시 간격이 늘어난 거를 이 히카루 박사가 뭐냐면 일본 정형외과 논문에 실게 된 거죠. 그랬더니 무슨 너는 콜라겐 장사를 하냐 그래가지고 욕을 엄청 얻어먹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자,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자연산 콜라겐을 이제 물고기 자연산 물고기 껍질에서 만들어서 고품질의 콜라겐을 만드는데 독일 PM에서는 뭐냐면 소고기 껍질에서 추출해가지고 고품질의 콜라겐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박사님은 뭘 하냐면 연골이 온 사람들은 약이나 관절 수술을 안 시키고 뭘 먹였다는 거예요? 콜라겐을 지속적으로 많이 먹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절의 외막을 둘러싸고 있는 콜라겐막이 형성되면서 이 뭐냐면 연골을 구성하는 프로테인 그러니까 글루코사민, 히알루론산 그리고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그 콘드로이친 이런 물질들이 있잖아요. 항상 콘드로이친. 네. 이런 물질들이 외막이 이렇게 감싸지니까 흐물흐물한 것들이 이렇게 감싸지니까 어때요? 이 자체가 틈이 이렇게 다시 생겨나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연골은 닳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콜라겐이 부족해서 문제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신 분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인공관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콜라겐을 먹어서 예방을 해야 될까요? 콜라겐을 많이 먹어서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인공관절부터 하려고 그래요. 네. 정형외과가 인공관절하면 750만 원씩 1,500만 원 이렇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콜라겐을 열심히 사 먹으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이 박사님 말이. 자, 그러면 콜라겐이 여기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모든 해독기관에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러분이 이제 콜라겐이 이제 고객한테 이해를 할 때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있죠. 어원 분석을 해보라 그랬죠. 콜라겐 어원 분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콜라겐은? 네. 접착제라는 뜻이다. 이거를 고객한테 가장 먼저 본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본드 떨어지면 이거 떨어지잖아요. 구조물에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접착제라는 이 그리스 어원의 뜻을 먼저 이해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이거를 합성을 하려면 반드시 재료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단백질하고 비타민 C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단백질을 어디에서 추출했다는 거야? 그렇죠. 소고기? 네. 단백질. 껍질에서. 그게 주성분이 뭐냐면 프롤린이라는 거예요. 이게 접착력이 아주 강한 악교 같은 껍질인데 이거를 뷰티 콜라겐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안에는 아연과 구리도 들어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도 200ml 이상이 들어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이런 거를 충분히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구조식, 분자 구조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트리플 헬릭스 구조. 트리플이라는 건 세 가닥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헬릭스라는 건 뭐냐면 꽈되어 있다, 나선 구조. 이렇게 빨랫줄처럼 꽈져 있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닥이 뭐냐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글리신, 그다음에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 이렇게 세 가닥의 아미노산 단백질을 가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글리신도 간에서 합성하는 거고요. 프롤린도 간에서 합성하는 거고 하이드록신도 간에서 합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합성 능력이 50세가 되면 계속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 우리 결론은 콜라겐이 내 몸에서 부족해지면 세포가 노화되고 기능이 퇴화되면서 질병이 시작된다. 그래서 세포가 노화되면서 우리의 세포가 뭐 2개 이상 모이면 조직이 되죠. 조직이 또 조직이 모이면 각 오장육부 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 조직 각각의 장기들이 이 콜라겐이 몸에서 부족해지면 노화되고 기능이 퇴화되면서 질병이 시작된다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일단은 콜라겐 또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코큐텐, 그 다음에 혈액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뮤노겐, 그 다음에 염증을 낮춰주고 뇌하고 눈의 망막의 구성 성분인 오메가3 이런 물질들이 충분히 먹어줘가면서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을 복원하는 방법이 해독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해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뭘 강조한 거예요? 콜라겐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이 구조적으로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큐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하려면 혈관이 수축이 하나도 도와주는 산화질소를 만들어주는 뮤노겐. 그 다음에 오메가3하고 6의 비율이 1대1이거나 1대4 정도로 돼서 몸에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염증, 통증, 혈전에 낮춰주는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주고 그 다음에 몸에 그 상호 연골이 들어있는 이 갤렌핏이 또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또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해독의 포인트들을 고객한테 어떻게 갈 것인가, 기본 제품을 먹으면서 어떤 제품을 먹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이 해독의 기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간, 신장, 폐, 대장, 피부를 봤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장 6부를 지배하는 시스템의 문제. 자, 5장 6부를 지배하는 이 각각의 시스템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냐? 바로 시상 하부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상 하부에서 우리 몸을 어떤 시스템으로 지배를 하냐면 5장 6부에 연결되어 있는 자율신경 시스템을 통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원활해가지고 균형을,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몸의 각종 호르몬 대사를 지배를 해가지고 호르몬들이 정상 작동을 해서 면역, 생장, 우리 몸의 각종 필요한 것들을 지배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5장 6부를 지배하는 자율신경과 호르몬은 무엇의 지배를 받냐고 봤더니 외부 독소와 특히 뭐냐면 마음의 독소, 내부 독소라고 그러죠.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 외부 독소하고 마음의 독소가 훨씬 더 지배를 많이 받는데 이거를 봤더니 하버드 의대에서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외부 독소보다는 마음의 독소가 더 많다는 결론이 최근에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버드 의대에서 뭘로 만들었냐면 이제는 한 단계 예방의학을 거쳐서 심신의학으로 가야 된다라고 포인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의학이 추구하는 약이나 주사나 수술요법이 결론은 이제 무슨 요법으로 가야 되냐면 이거의 전 단계가 바로 예방의학이거든요. 미리 예방하자. 그럼 예방의학에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요, 검진 시스템이에요. 자, 예방의학에서 가장 말하는 검진 시스템은 뭐냐? 일단 우리 몸이 질병이 오면 유전자 이상이 생겼는지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안드레나 졸리가 있지 미리 해가지고 예방하자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서 해가지고 일본에서 유행한 모발 미네랄 검사. 우리나라는 인제사 이 모발 미네랄 검사 의사들이 깨달아가지고요. 각 병원마다 해요. 미국, 일본에서 유행해가지고 유전자 키트 검사하니까 우리나라 인제 막 유전자 키트 검사하죠. 그 다음에 모발 미네랄 검사 미국하고 일본이 떠들어대니까 인제 우리나라 모발 검사.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보수적인 것 같아요. 뭐 받아들일 때 보면 속도가 제일 늦어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QBS 양자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가지고 이 양자상에서 검진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QBS만 재가지고 맞냐 틀리냐 제발 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검사를 해보시면 자기가 안 좋은 게 양자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1, 2, 3 피박의 3고잖아요. 뭔지 아셨어요? 아니 우리가 이것에 3개 다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그 세포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잘 관리하고 예방하면 다스리면 된다는 거예요. 제발 이것만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고 바보들이. 네. 그 QBS가 퀀텀 베이스 버전. 아니 퀀텀 바이오 스캐너. 바이오 스캐너. 네, 바이오. 내 몸, 양자 단위로 내 몸을 판독하는 기계죠. 그러니까 양자는 띄엄띄엄 있는 단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동하고 입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호르몬 이상이 오거나 내독소나 외독소에 의해서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고 자르고 내일 모두 자르고 또 내가 이 컴퓨터에 대해서 자르고 저 컴퓨터에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유전자 키트 검사, 모발 미네랄 검사, 양자 검사를 해서 똑같이 나온 놈은 뭐냐면
쓰리고의 피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부터 다스리자 이 말이에요. 제발 저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돈을 투자하셔가지고 가까운 데 가가지고 모바일 미네랄 검사 12만 원, 유전자 검사 25만 원. 예. 그래서 37만 원을 들여서 또 퀀텀 바이오스캐너 구매해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자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자 그러면 현대의학이 대방학으로 갔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미국에서 대두한 게 뭐예요? 심신의학이래요. 심신의학은 뭘 줄이는 거냐면 몸의 이 자율신경 밸런스를 유지하고 호르몬 이상을 잡아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자율신경 시스템이 안정화돼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작용하니까 질병이 온다 그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큰 틀에서 결론 심신의학으로 가려면 뭘 다스려야 되냐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된다가 이 뭐냐면 이 하버드 의대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첫 번째 그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미용감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에 섹스피어가 이성선이 뭐라 했죠? 남의 잘못에 관대하여라. 네, 제가 말한 말이 아니고 이성선이 말한 말이 아니고 섹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남의 잘못에 관대하여라. 제일 힘들죠. 오다가 어떤 시기에 아침에 다 끼어들더라고요. 이가 빡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잘 안 다스려져요. 그래서 아직도 좀 수양을 더 해야 되나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 다스리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감사일기를 많이 써보자는 거예요. 감사일기 써보자. 그 다음 세 번째 즐거운 노래를 불러보자. 노래 부르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웃음 치료를 해요. 웃음을 자주 웃으면 복이 오고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의사들이 가장 최근에 많이 대두된 것도 하루에 뭐냐면 1분 이상을 박장대소 하고 웃으려 해요. 그러면 NK세포가 늘어난대요. 네. 배꼽을 자꾸 찾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울음치료라는 게 있어요. 울어야 낫는다는 책, 울음치료. 네. 신기하죠? 네, 절대 나는 울지 않으리 하면서 울 때는요 그 코티솔 호르몬 있죠. 그게 눈물을 통해서 빠져나온대요. 턱 속에. 이 울음도 하나의 치료의 방법이래요. 웃음도 하나의 치료의 방법이고 즐거운 노래 부르는 거 감사일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우리 그 뭐냐면 칭찬학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미인 대칭 비비물. 이 칭찬학교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거든요. 미안합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비난 비평 불평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면 우리가 건강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 그럼 결론. 해독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마음을 다스리면서 검사도 하고 또 진짜 질병이 나타나면 약이나 주사나 수술요법. 근데 요놈이 1번이 아니고 뭐가 1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게 1번이다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두 번째가 검진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거. 결론 나중에 질병이 생기면 이제 뭐예요? 약이나 주사나 수술요법 우려야죠. 뼈가 부러졌는데 그대로 덜렁덜렁 다니면 안 되잖아요. 깁스를 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틀어지면 가서 드라이 원장님한테 좀 맞추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방법을 1번, 2번, 3번이 아니라 거꾸로 1번, 2번, 3번 이러면서 몸을 잘 다스려 가자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렇습니다.